안녕하세요. 즐겁고 쉬운 이해수학 안준호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요. 2017학년도 경찰대 1차 선발고사 기출문제를 가지고 같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1번부터 15번까지 15개의 문제를 먼저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미리 풀어보신 내용 중에는 분명히 쉬운 문제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자, 물론 쉽지만 내가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푼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알지 못했던 개념이 있다고 한다면 자, 그 개념들 같이 정리해 보겠고요. 자, 조금 어려웠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접근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저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만족시키는 정수 A, B의 순서상 A, B의 개수는 하는 것이 질문이 되겠는데요. 자, 주어진 식 잘 들여다보시면 자, 로그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식을 먼저 간단히 나타낸 다음에 A, B의 순서상을 생각하는 게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우변에 있는 로그 A 플러스 B를 좌변으로 이항을 합니다. 자, 그럼 로그 A 플러스 B 플러스 로그 A 이퀄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겠고요. 좌변의 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로그의 연산 성질에 의하여 자, 덧셈이기 때문에 진수끼리 곱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3으로 나타낼 수 있겠고요. 자, 이 결과 어떤 로그의 연산 결과가 3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진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은 밑이 10이므로 얼마? 그렇죠. 1000 또는 10의 세제곱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간단히 10의 세제곱을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거는 A와 B가 정수라고 했는데요. 자, 두 개의 정수. 왜? A, B가 정수면 A 플러스 B도 정수가 되기 때문에 A 플러스 B란 두 개의 정수의 곱이 10의 세제곱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A와 A 플러스 B를 누구로 생각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자, A와 A 플러스 B는 바로 누구? 10의 세제곱. 요 녀석의 약수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아, 그런 거구나. 자, 그러면 10의 세제곱이 누군지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자, 10이라고 하는 건 2 곱하기 5니까요. 2의 세제곱, 5의 세제곱. 이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A, B의 순서상이니까 바로 요 두 녀석이 나타낼 수 있는 약수가 어떻게 순서상이 잡히는지 그 개수는 몇 개인지 자, 이것만 조사해 주시면 되겠어요. 맞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요 녀석의 약수의 개수 즉 3과 1을 더한 값 그 다음에 3과 1을 더한 값 자, 곱하여 16개가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하신다면 자, 이 녀석의 약수 중에 만약에 A가 1이라고 한다면 이 아이는 1000, 얘가 2라고 한다면 얘는 500 이와 같이 반드시 곱해서 1000이 되게끔 하는 정수인 짝꿍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이 나타내도 충분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양의 약수도 좋지만 정수라고 했으니까 A가 음수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근데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건 로그죠. 자, 로그에서 진수 조건은 항상 그렇죠. 0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로그의 문제는 문제 다루시고 나서 진수 조건과 밑 조건 꼭 고려하셔야 된다는 거. 자,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A가 음수가 되는 경우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따라서 정답은 4번 이와 같이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다음 문제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의 문제는요. 좌표 평면의 세 점 OAB 자, 그리고 선분 AB 위의 점 P에 대하여 삼각형 OAP라는 것을 나타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녀석의 무게중심을 G라고 하자고 합니다. 자, 그때 이와 같은 관계식이 성립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지? 잘 모르시겠으면 자, 그림의 상황을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XY 평면을 이렇게 나타내어 주시게 되면 자, 이 녀석이 원점 O가 되겠고요. A는 1,0 자, 1,0을 이쯤에 나타내 보도록 하죠. 자, B는 0,1 자, 이와 같이 나타내 보도록 하죠. 자, 아까 뭐라고 했냐면 삼각형 OAP라고 했죠. 자, P는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P는 선분 AB의 점이라고 했으니까 자, A와 B를 연결해 주시면 그죠? 자, 이 위에 어딘가에 P가 놓여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OAP라는 삼각형을 이렇게 작도하실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 OAP의 무게중심을 G라고 하셨으니까요. 자, 무게중심의 위치를 대략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삼각형의 세 중선의 교점과 같기 때문에 자, 중선을 하나 그려보시면 됩니다. 중선은 누구였죠?
한 꼭지점에서 대응변의 중점을 연결한 선분. 자, 얘가 중선이었었던 거죠. 자, 마찬가지 여기 어딘가에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게끔 하는 중점이 존재해서 자, 이 두 녀석의 교점, 얘가 바로 무게중심 G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한테 주어진 조건은 OH라는 삼각형, 요 녀석이 OAB라는 삼각형 넓이의 4분의 1과 같다. 자, OAB는 이 전체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OH라는 삼각형은 보시게 되면 요만큼을 얘기합니다. 그죠? G가 무게중심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질이 하나 있죠. 뭐가 있을까요? OAP라는 삼각형은 이 무게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세 개의 삼각형으로 쪼갤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때 이 쪼개진 세 개의 삼각형의 넓이는 모두 어떻습니까? 그렇죠? 모두 같은 거죠. 자, 이게 무게중심의 주요한 성질이었었죠. 자, 이걸 식으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럼 삼각형 OH라고 하는 것은 OAP라는 삼각형이 있으면 자, 이 녀석의 넓이를 어떻게 3분의 1을 곱해주시면 같은 값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그럼 여기까지 정리가 됐구나. 자, 그럼 이 값을 위의 식에다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자, OH 대신에 이 녀석을 집어넣게 되면 3분의 1 삼각형 OAP와 같이 나타낼 수 있겠고요. 자, 4분의 1 그다음에 삼각형 OAB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러한 사실로부터 이 결과로 우리는 삼각형 OAP와 삼각형 OAB라고 하는 녀석의 넓이의 비율을 나타낼 수가 있을 겁니다. 맞죠? 넓이의 비율을 나타내보면 3대 4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얘가 3대 4래요. 자, 다시 그림 보시면 OAP는 OAP 요 녀석이고요. OAB는 이 전체예요. 자, 근데 비율이 얼마? 3대 4. 그러면 이 삼각형과 이 큰 삼각형의 공통점은 높이가 같을 거니까 이 넓이비라고 하는 것은 밑변의 길이의 비와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만큼과 이만큼의 길이의 비가 3대 4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편의상 제가 여기를 3K라고 쓰면 여기는 4K. 자, 따라서 이만큼이 K가 됨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 질문 볼까요? P의 X좌표. 아, 그러면 P의 X좌표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수선을 하나 이렇게 내려보게 된다면 자, 여기를 얘기하는 건데요. 자, 얘가 3대 1이라고 했으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율도 3대 1이 됨을 알 수 있겠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1이기 때문에 3대 1. 그 요만큼의 길이는 전체 4개 중에서 1개에 해당하는 4분의 1의 값을 갖게 됩니다. 맞습니까? 자, 따라서 정답이 될 수 있는 거 몇 번? 3번 이와 같이 나타내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어떤 이제 비율, 자, 밑변의 길이의 비로서 넓이를 대신할 수 있었다라는 거.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은 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72번 던졌을 때, 자, 72번 시행을 합니다. 자, 누가 3의 배수의 눈이 몇 번? 30번 이상, 36번 이하로 나타날 확률을 자, 아래 표를 가지고 구해봐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맞죠? 자, 지금의 문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먼저 이해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텐데요. 자, 주사위를 제가 72번 던져요. 근데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주사위를 던졌을 때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얼마가 됩니까? 그렇죠? 3과 6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확률을 제가 P라고 쓴다면 자, 6분의 2가 돼요. 3분의 1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의 상황은 3의 배수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럼 나온다, 안 나온다의 양자택일의 문제가 됩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분포 중에서 자, 이항분포라고 하는 녀석을 따라서 확률이 정의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항분포를 나타내게 되면 전체 시행횟수 72회, 그 다음에 확률은 3분의 1. 자, 이와 같이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미 잘 배운 바 주어진 이항분포로부터 평균, 분산을 모두 구할 수가 있을 텐데요. 자, 평균 밑에다 한번 써볼게요. 자, 확률 배수를 제가 X라고 한다면 평균은 NP와 같아서 72 곱하기 3분의 1이기 때문에 24. 다음 VX는 NPQ와 같아서 자, P가 3분의 1이면 Q는 반대 확률, 즉 3분의 2가 되겠죠. 자, 3분의 2를 여기다 한 번 더 곱해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얼마입니까? 16. 아, 그렇다면 B 72,3분의 1이라는
이항 분포는 평균과 분산이 아래와 같이 주어지기 때문에 자, 이 녀석은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예를 좀 써보면 자, 이 녀석은 결국 정규 분포로 우리가 바꿔줄 수가 있을 거고요. 정규 분포로 바꿔주게 되면 평균과 분산을 나타내야 되겠죠. 자, 평균 24, 분산 16, 16은 4의 제곱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정규 분포로 바꿨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런 시행을 30번 이상 36번 이하로 나타낼 확률을 찾으라는 얘기죠. 자, 따라서 P 30 이상 36 이하 이와 같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확률을 구할 건데요. 주어진 표는요. 표준 정규 분포표예요. 즉 우리는 정규 분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표준 정규 분포가 필요합니다. 자, 따라서 주어진 정규 분포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줘야 되겠죠. 자,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는 과정을 우리는 표준화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Z라는 확률 변수로 바뀌게 될 텐데요. 자, 이때 시그마가 누구였었냐면 4였었죠. 시그마 분의 X-M, M은 24. 자, 따라서 이와 같은 표준화 과정을 따르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아이를 표준화시켜서 나타내 보도록 하죠. 자, 표준화시키시면 X 대신에 30을 넣었을 때 30-24면 6. 4로 나누면 2분의 3이 돼요. 자, 1.5가 됨을 알 수 있겠고요. 자, X 집어넣으면 이 녀석이 Z로 바뀐다고 했으니까요. 자, Z 36 넣어주시면 12가 되므로 자, 4로 나누면 3이 됨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거는 1.5부터 3까지. 따라서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을 이렇게 나타내어 보시면 자, 1.5가 이쯤에 있겠죠? 자, 3은 이쯤에 있겠죠? 자, 요만큼의 확률을 구해봐라 라는 문제가 됩니다. 자, 이 확률 어떻게 구할까 생각해 보면 0에서 3까지의 확률에서 그죠? 0에서 3까지의 확률에서 누굴 뺍니까? 0에서 1.5까지의 확률을 빼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 표를 보시면 0에서 3까지 확률은 얼마? 0.4987 0.4987과 같이 나타날 수 있었고요. 자, 1.5까지는 두 번째 나와 있네요. 0. 얼마? 4332. 자, 따라서 계산해 주시면 0.0655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답은 몇 번에 있냐? 봤더니 몇 번에 있어요? 그렇죠. 2번 이와 같이 정답을 체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항분포로 주어진 어떤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그 평균을 이항분포를 통하여 나타낼 수 있었고요. 자, 분산 또한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것을 다시 정규분포로 바꿨었죠. 정규분포로 바꾼 다음에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하기 위해서 표준화 과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자, 이 내용들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문제 한번 다시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해되셨으면 4번 문제.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져서 나오는 누대의 수를 차례로 A와 B라 하고 복소수 Z를 A 플러스 2BI로 나타냈을 때 Z 플러스 I분의 Z가 누구라고 합니까? 그렇죠. 실수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일단 시키는 대로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Z 플러스 I분의 Z. 자, 근데 Z는 누구였냐면 A 플러스 2BI였습니다. 자, 대입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 I분의 A 플러스 2BI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맞죠? 자, 가만두지 않으실 거죠?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앞에 있는 A 플러스 2BI는 그대로 써주시고요. 자, 이 뒷부분을 좀 쪼개보시면 I분의 A가 나올 거예요. 그죠? I분의 A는 분모 분자의 I를 곱해서 분모를 실수하시게 되면 플러스가 아니라 뭘로 바뀝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A, I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I분의 2BI는 II 약분하면 2B가 됨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다시 정리하면 실수 부분끼리 묶어서 A 플러스 2B, 그 다음에 2B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I. 자, 이 녀석이 뭐가 된다고요? 이 녀석이 실수가 된다라고 했어요. 자, 얘가 실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 허수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허수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는 허수 부분이라고 하는 이 녀석이 0이 돼야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B-A가 0이다. 따라서 A는
이 b와 같음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 조건이 뭐였었냐면 한 개의 주사위를 몇 번 던져요? 2번 던진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A, B의 순서쌍이 과연 몇 개겠느냐 하는 거죠. 자, B의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자, A, B 써볼까요? B가 만약에 1이면 A는 2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2, 1. 그 다음에 B가 2면 4, 2. B가 3이면 6, 3. 자, 여기까지 좋아요. 근데 B가 4가 되면 A가 8이 되기 때문에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와 같은 세 가지 경우가 발생하겠고요. 자, 주사위를 2개 던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A, B라는 순서쌍 전체의 개수는 6 곱하기 6이 돼서 36개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36개 중에 3가지 약분하면 12분의 1. 자, 따라서 정답 몇 번? 3번. 이와 같이 체크하실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비교적 여러분이 간단하게 접근하실 수 있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먼저 이해하셔야 될 것은요. 주어진 복소수를 간단히 정리하여 자, 실수가 된다? 아, 그러면 허수 부분이 0이다 라는 개념을 이해해 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5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은요. 부등식 영역에 관련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A라는 집합은 X, Y들의 모임인데요. 자,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B는 역시 X, Y인데요. 자,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보시게 되면 B는 원판인 거예요. 그죠? 원판의 내부가 됨을 알 수 있겠고요. 자, A는요. X가 0 이상, 즉 X축보다 위쪽이면서 Y는 KX의 위쪽. 자, X 플러스 Y는 K란 직선에 대해서 아래쪽을 나타냄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상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림을 먼저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자, X, Y, 원점. 자, 저는요. B라는 녀석을요. 먼저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원판이니까 얘를 그려놓고 생각하는 게 아무래도 원판 움직이는 것보다 직선 움직이는 게 편해서 좀 더 수월한 접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자, 원판을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심이 0,K가 되겠고요. 반지름이 K가 되겠죠. 자, 그래서 K가 양수란 조건이 있으니까 제가 0,K 대충 이쯤 잡아보도록 하죠. 자, 그럼 반지름도 K니까요. 자, 이와 같은 원판이 하나 작동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안쪽이니까요. 자, B라는 집합은 이 원판의 내부 영역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A라는 집합은요. X가 0 이상, 자, 위쪽. 그 다음에 Y는 KX. 그 다음에 X 플러스 Y는 K. 얘부터 그려볼까요? 자, 얘는 Y 절편이 K, X 절편도 K가 됩니다. 그려보면 여기 K란 점이 있으니까 여기 어떤 K가 있어서 이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 얘가 바로 X 플러스 Y는 K란 직선이 되겠구나. 자, 그리고 Y가 더 작으니까요. 아래쪽이 돼서 이 직선의 아래쪽 영역 쉽게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맞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Y는 KX. 자, 이 경계를 그려놓고 Y가 더 크면 Y는 KX의 위쪽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를 그릴 건데 그냥 그리지 마시고 한 가지 조건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합집합 B가 B와 같다라는 것은 요 녀석이 B와 같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느냐? 어떤 의미죠? 그죠? 합집합을 했는데 B가 나왔다? B가 더 큰 포함관계를 갖는 집합이다. 따라서 A가 B에 포함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A가 나타내는 어떤 영역이 B가 나타내는 영역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B는 이 원판이기 때문에 제가 직선을 이제 Y는 KX를 하나 더 그릴 건데요. 자, 걔를 그려줌으로써 요 녀석과 이 직선의 아래쪽 영역에 대해서 어떤 도형이 만들어질 겁니다. 맞죠? 그 도형의 면적이, 그 도형이 이 원판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Y는 KX라고 하는 녀석은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인데요. 이 아이가 만약에 이렇게 지나간다고 한다면 자, Y는 KX의 위쪽이라고 했을 때 이만큼 비어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자, 이 비어있는 부분이 원판 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주어진 포함관계를 만족할 수가 없겠죠. 자, 따라서 이 빨간색 직선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여기 이 점이 있겠죠. 이 점이 누구? 이 노란색 직선, 즉 X 플러스 Y는 K와 이 원판이 만나는 교점. 자, 이 녀석을 지나가거나 혹은 더 안쪽으로 들어와 주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자,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얘가 바로 누구? Y는 KX.
자, 그럼 저는 문제를 이제 이렇게 다루면 되겠죠. 이 점의 좌표라고 하는 것은 원판과 이 직선 사이의 교점인 거니까요. 자, 연립해서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원의 방정식은 x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k의 제곱 이퀄 k의 제곱. 자, 직선은요. 변형을 하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식을 연립한다라고 했으니까요. 자, y 대신에 이걸 제가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대입하시면 x의 제곱은 그대로 나오고요. 얘 집어넣었더니 kk 사라져서 제곱하면 x의 제곱이구나. 자, 그럼 k의 제곱이구나. 자, 이 x의 제곱이 k의 제곱과 같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따라서 x라고 하는 값은 자, 여러 가지 값이 나올 수 있습니다.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 자, 그러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교점은 일사분면에 있기 때문에 x가 양수라는 점. 자, 따라서 2로 나누고 루트를 취하게 되면 루트 2분의 k와 같이 x를 나타내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 x좌표가 루트 2분의 k구나. 자, 그럼 그때 y좌표는 누굽니까? 여기다 넣어보시면 돼요. 자, 루트 2분의 k라고 하는 것은 유리화하여 나타내면 2분의 루트 2 k가 됨을 알 수 있어요. 맞죠? 자,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세요. x 대신에. 그럼 y의 좌표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 좌표를 온전히 한번 써보도록 할까요? 자, 2분의 루트 2k, 자, x 대신에 요만큼 집어넣었으니까요. 이항했을 때 y는 k-2분의 루트 2k와 같이 나타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 점을 바로 y는 kx가 지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각 점을 각각의 x와 y 대신에 대입을 해보자. 자, 따라서 k-2분의 루트 2k 이퀄 k, 그 다음에 x 대신에 2분의 루트 2k와 같이 나타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시면요. k가 모두 똑같이 곱해져 있기 때문에 약분했을 때 1-2분의 루트 2 이퀄 2분의 루트 2k와 같이 나타낼 수 있겠고요. 자, 양변 2를 곱해주시고 루트 2로 나눠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과정 한 번에 써보게 되면 자, 루트 2 마이너스 1 이퀄 k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k의 최소값인데요. 자, 바로 이 녀석이 뭐가 됩니까? k의 최소값. 자,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점을 넣었을 때 기울기 k라고 하는 것은 점점 안쪽으로 들어가는 건 허용이 되는 거죠. 바깥으로 나가는 건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이 점을 지나갈 때 k의 값이 바로 이 값이라고 했으니까요. k는 점점 커질 수가 있는 거죠. 자, 따라서 정확히는 루트 2-1보다 k는 같거나 크다가 성립하여 k의 최소값은 우리가 원하는 루트 2-1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맞습니까? 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보시고요. 자, 이해되셨으면 자, 이제 6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요. 먼저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문제 풀어보셨는데 어때요? 보기에 답이 없었죠. 자, 이거는 경찰대에서 출제를 했을 때 이미 문제 오류라고 이미 밝혀진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문제가 잘못된 건 없어요. 다만 보기에 답이 없다라는 거. 자, 그래서 문제 오류가 되는데요. 자, 우리는 그럼 올바른 풀이에 따라서 답이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겠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fx에 대해서 x는 c에서 연속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 어떤 함수가 한 점에서 연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점에서 함수값 그리고 극한값이 서로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함수값과 극한값이 서로 같음을 이용하여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 자, C에서의 함수값은 4C고요. 자, C가 아닐 때의 함수는 이와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면 C에서의 극한은 누구를 따라서? 그죠? 위에 있는 함수식을 따라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위에 있는 함수를 가지고 극한을 나타내게 되면 자, x가 c에 가까워질 때 자, 루트 x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루트 c의 제곱 플러스 b 분의 분자에 있는 것은 x의 제곱 마이너스 a가 되겠죠. 자, 이 연산 결과가 4c와 같아야 합니다. 그래야 c에서 연속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선생님, 물론 여기서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우극한, 자극한을 나눠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는 얘기인데 주어진 함수는요. 분모가 0이 되지 않는 x에 대해서는 지금 분모가 0이 되는 x는 누굽니까? c밖에 없죠. 자, c가 아닌 나머지 x에 대해서는 모든 함수값이 정의가 될 수 있고요. 연속인 그래프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차피 좌극한과 우극한이 항상 같을 겁니다. 자, 그래서 굳이 나누지 않고 한 번에 이렇게 연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연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C를 집어넣게 되면 분모가 0이 돼요. 그럼 이 극한의 꼴은 0분의 0꼴이구나. 자, 따라서 제일 먼저 생각하실 수 있는 것은 분자에 C를 넣었을 때 C의 제곱 마이너스 A가 누구다? 0이다. 자, 따라서 A는 C의 제곱과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A가 C의 제곱과 같다는 것까지 확인이 됐으면 자, A 대신에 다시 C의 제곱을 대입해 줍니다. 자, 두 번째로 할 일은 리미트 x가 c에 가까워질 때 자, 루트 x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루트 c의 제곱 플러스 b 자, 분의 a 대신에 c의 제곱을 넣는다라고 했으니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 이와 같이 나타내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이 극한을 구해야 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했죠? 그렇죠. 근호가 있는 경우에 그리고 가운데 뭐 마이너스인 경우에 부호가 반대인 식을 위아래 똑같이 곱해줬었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우리가 똑같이 루트 x의 제곱 플러스 b 그러나 여기가 플러스 루트 c의 제곱 플러스 b와 같이 곱해줄 수 있겠고요. 자, 여기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분모 분자에 똑같은 식을 곱해야 되기 때문에 x의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루트 c의 제곱 플러스 b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식 정리해 보도록 하죠. c의 한없이 가까워질 때 자, 얘 정리해 주시면요. x의 제곱 플러스 b에서 c의 제곱 플러스 b를 빼는 꼴과 같아서 결국에는 분모에는 x의 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만 남게 됩니다. 자, 분자에는요. x의 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 그 다음에 루트 x의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루트 c의 제곱 플러스 b만 남게 됩니다. 자, 이때 분모 분자의 이 녀석들이 약분이 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0분의 0 꼴이 되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c를 대입하시게 되면 c의 제곱 플러스 b에 대한 루트 똑같은 값이 되겠죠? 얘는 2배의 루트 c의 제곱 플러스 b로 나타낼 수 있겠다. 자, 근데 얘가 누구라고 했어요? 얘가 4c. 자, 이 과정 위에다 한번 써볼게요. 자, 2로 양변 나누고요. 제곱해버리면 c의 제곱 플러스 b 이퀄 4c 제곱이 돼서 결국에 b라는 것은 3c 제곱인 거구나 까지 확인이 되겠죠. 자, 우리 마지막 질문이 뭡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 자, a라는 녀석은 c의 제곱, b라는 건 3c의 제곱, 얘는 c니까 4c 제곱 플러스 c와 같이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c에 대한 이차함수가 되기 때문에 자, 사로 묶어서 정리하시면 c의 제곱 플러스 4분의 1c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 1차 함수의 절반의 제곱이 필요하죠. 자, 따라서 64분의 1 마이너스 64분의 1.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면 4에 c 플러스 자, 얘는 뭐예요? 8분의 1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고요. 4와 곱해서 나가면 마이너스 16분의 1. 자, 따라서 c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8분의 1일 때 우리가 원하는 최소값 누구? 마이너스 16분의 1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게 보기에 보시면 있어요? 없죠. 자, 그래서 문제가 오류가 됐던 거고요. 자, 올바른 풀이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오류 문제 확인을 하고 넘어가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그 다음 문제 7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항 보시게 되면요. A, B, C라는 세 개의 집합이 주어졌을 때 자, 이 세 집합을 각각의 정역과 공역으로 선택하여 자, 어떤 함수를 만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A에서 B로 가는 함수, B에서 C로 가는 함수. 자, 우선은 제가 A, B, C를 다 써볼게요. 자, A는 1, 2, 3을 원소로 하고요. 자, B는 1, 2, 3, 4를 원소로 하고요. 자, C는 A, B, C를 원소로 하는 어떤 집합이라고 해요. 자, A에서 B로 가는 함수 누구? F. 그 다음 B에서 C로 가는 함수 G. 자, 이때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는 G.F. 결국에 합성함수를 찾으려고 합니다. 맞죠? 근데 이 합성함수가 뭐라고 해요? 역함수를 갖도록. 역함수를 갖도록? 어떤 함수가 역함수를 갖는다? 그 얘기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그 얘기는 역함수를 갖는다. 1대1 대응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 바로 G.F가. 자, 어떤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선행 조건이 바로 1대1 대응이었었던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역함수는 존재할 수 없으니까요. 결국에 이 문제는 역함수를 갖도록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합성함수가 1대1 대응이구나. 그렇게만 만들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1대1 대응이 된다? 결과적으로 A에서 C의 1대1 대응인 거니까 1과
여기에 있는 어떤 한 녀석 2와 여기에 있던 어떤 한 녀석 3도 마찬가지 짝이 지어질 텐데요. 1, 2, 3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마지막 결과에서 대응하는 짝 또한 서로 다 달라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세 녀석이 모두 화살을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네가 모두 화살을 맞을 거면 여기서 적어도 네 놈이 화살을 쐈을 때 어느 한쪽으로 몰려가거나 어느 두 쪽으로 몰려가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B로 가는 어떤 함수 F를 정의할 때 만약에 이 세 녀석이 1로만 화살을 쐈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죠. 자, 1로만 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나중에 합성의 결과에서는 B가 화살을 쏘기 때문에 1만 혼자 화살을 쏘기 때문에 A, B, C를 모두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조건의 모순이 되겠죠. 아, 그러면 여기서도 화살을 쏘는 녀석이 몇 놈이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세 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화살 쏘는 놈이 세 놈. 그러면 제가 여기서 화살 쏘는 놈이 세 놈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서부터 화살 맞은 놈이 세 놈이 되면 됩니다. 맞습니까? 아, 그러면 이 과정에서는 얘네가 화살을 쐈을 때 화살 맞은 놈이 세 놈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네 녀석 중에 아무거나 세 개를 선택하여 이 녀석들과 짝을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자, 따라서 4개 중에 3개를 선택하여 일렬로 배열합니다. 즉 4퍼뮤테이션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겠고요. 자, 가령 그 화살을 맞은 아이가 이 세 녀석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세 녀석이 여기다가 이제 화살을 쏘면 되는 거겠죠. 자, 화살을 쏘되 각각이 짝을 지을 때 서로 다른 녀석으로 짝이 지어져야 됩니다. 즉, 이 세 녀석과 짝이 지어질 A, B, C가 일렬로 배열하면 되므로 자, 이때의 경우의 수는 3팩토리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둘을 곱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상해. 뭔가 답이 부족해. 왜 부족하냐? 만약에 이 세 녀석이 화살을 쏴서 짝이 지어졌다라고 한다면 자, 이 4는요. 자, 물론 합성의 결과에 있어서 4는 중요하지 않지만 G라는 함수의 입장에서는 4가 정의역이기 때문에 합성에서 무의미할지라도 G를 선택할 때는 4도 화살을 쏴야 됩니다. 자, 그래서 4가 쏠 수 있는 곳은 셋 중에 아무데나 한 군데. 아, 그래서 곱하기 3이 같이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 그렇구나. 그걸 계산해보면 얘는 4, 3, 2를 곱하는 거니까 24. 자, 6과 3을 곱하여 나타낼 수가 있겠고요. 자, 이거 계산하시면 144, 3 곱하니까 432와 같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 몇 번? 4번 이와 같이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역함수가 존재한다? 아, 그 얘기는 1대1 대응이다. 자, 이 얘기를 먼저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1대1 대응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 서로 다른 정의역의 원소에 대해서 대응하는 함수값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 자, 그렇기 때문에 앞서 나왔던 그런 연상 과정들이 보여질 수 있었다는 거죠. 자,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8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터 1000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카드 1000장 중에서 한 장을 뽑았을 때 다음 세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수들이 몇 개냐 하는 게 질문이 되겠는데요. 자, 조건 보시면 적힌 수는 홀수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짝수가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아, 그 얘기는 2의 배수가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각 자릿수합은 3의 배수가 아니다. 자, 어떤 자연수에 대해서 각 자릿수합이 3의 배수야. 자, 그러면 그 수는 반드시 3의 배수죠. 자, 근데 3의 배수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아, 그럼 그 자연수 또한 3의 배수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다조건은 친절하게 5의 배수가 아니라고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려는 수는 2의 배수도 안 되고 3의 배수도 안 되고 5의 배수도 안 됩니다. 자, 그럼 저는 이렇게 설정을 해볼게요. 자, 2의 배수인 어떤 집합, 2의 배수 집합을 제가 A, 그 다음에 3의 배수 집합을 B라고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의 배수 집합을 C라고 나타내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제가 지금 원하는 건 뭐냐면 1000개의 자연수 중에서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되는 수들을 제외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우리 목적은 1000 빼기 N 누구? A 합집합 B 합집합 C가 되는 거겠죠. 자,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A 합집합 B 합집합 C에 대한 원소의 개수를 찾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볼 거예요. 자, 2의 배수 집합을 A라고 했으니까 NA가 누구냐 찾아봤더니 뭡니까? 1000까지잖아요. 1000까지 2의 배수, 즉 짝수의 개수는 500개다. 네, 쉽게 찾으실 수 있죠. MB는 3으로 1000을 나눴을 때 목 누구? 333. 자, NC는 5로 1000을 나눴을 때 목
200이 됨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미리 생각하죠. 미리 뭘 생각할 거냐? 자, A와 B가 동시에 성립하는, 다시 말하면 2의 배수면서 3의 배수인 어떤 수가 존재할 수 있겠죠. 자, 그 수를 A 교집합 B라고 써서 나타내면 이 A 교집합 B, 즉 6의 배수가 되는 거겠죠. 6의 배수의 개수는 몇 개냐? 자, 역시 1000을 6으로 나눠보시게 되면 그때 생기는 몫은 166이 됨을 알 수 있겠습니다. 맞죠? 자, 마찬가지 3의 배수면서 5의 배수 B 교집합 C, 즉 15의 배수가 되겠죠. 자, 15의 배수는 66. 맞죠? 또 있죠. 또 누가 있어요? 5의 배수면서 2의 배수, 다시 말하면 C 교집합 A. 자, 즉 10의 배수가 되기 때문에 10의 배수는 100개가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외에 하나 더 찾아야 될 게 있죠. 자, 누구냐면 2의 배수도 되고 3의 배수도 되고 5의 배수도 되는 아이들. 자, 2의 배수, 3의 배수, 5의 배수면 결국 30의 배수가 됩니다. 자, 30의 배수는 1000을 30으로 나눠보시게 되면 그때 생기는 몫이 33. 자, 이와 같이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걸 왜 찾았습니까? 자, 우리가 원하는 거는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원소의 개수라고 했었죠. 자, 이 원소의 개수를 찾기 위해서 얘네들을 조사했습니다. 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A 합집합, B 합집합, C. 자, 이 값은요, NA, NB 더하기 NC.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마이너스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 마이너스 B 교집합 C의 원소의 개수, 마이너스 C 교집합 A의 원소의 개수. 마지막으로 플러스 A 교집합 B 교집합 C의 원소의 개수. 이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NA는 누구냐? 바로 500이었었고요. 다 찾아놨으니까 333, 그 다음에 200. 자, 빼기 166, 빼기 66, 빼기 100, 플러스 33. 자, 이와 같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정리해 보도록 하죠. 정리해 보시면 얘네도 하면 833이에요. 얘도 하면 1033입니다. 1033. 더한 값 써놓고요. 빼야 되는 거 누굽니까? 마이너스 232예요. 마이너스 232에다 100 더했으니까 332 더하기 33. 자, 이거 계산해 보시게 되면요. 얘에서 얘 뺐을 때 얼마가 돼요? 701이야. 701인데 거기다 33 더해. 그럼 734가 됨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누굽니까?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 우리가 원하는 답은 이거 모두 안 돼야 되는 거죠. 자, 따라서 1000에서 734 빼니까 266개가 됨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답 몇 번? 2번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주어진 문제는 집합으로서 이해하고 집합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즉 불필요한 부분의 원소의 개수를 조사한 다음에 전체에서 빼주시면 보다 수월하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해 봤고요. 자, 이해되셨으면 이제 9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보도록 하시죠. 자, 아래 그림은 어느 도시의 도로를 선으로 나타낸 것이다. 교차로 P에서는 좌회전할 수 없고, 자, 좌회전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교차로 Q는 공사 중이어서 지나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럼 주어진 상황은 얘를 지나갈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P에서는 좌회전이 불가능하다라는 거.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P에서 좌회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생각을 먼저 해야 돼요. 자, A에서 출발해서 P까지 가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A에서 출발해서 P에 갈 때 마지막에 이렇게 올라가서 가는 방법이 있겠고요. 오른쪽으로 가서 가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죠? 자, 만약에 이렇게 올라갔다고 한다면 좌회전을 더 이상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왜? P에서 좌회전을 해버리게 되면 최단 거리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왔던 길을 되돌아가거나 아니면 더 돌아가서 가기 때문에 우리가 다루려는 최단 경로의 문제에서 조건에 벗어나게 됩니다. 자, 따라서 이런 경우는 굳이 고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죠. 왜? 어차피 좌회전하지 않을 거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렇게 왔을 때가 문제인데요. 이렇게 왔을 때 P에서 B로 가는 방법은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좌회전하여 꺾어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배제해야 될 대상은 이렇게 온 다음에 좌회전하여 꺾어서 가는 경우. 그죠? 자, 이런 경우를 우리가 배제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 그럼 여러분 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려면 반드시 이 점을 지나쳐서 와야 되기 때문에 자, 이 점을 R이라고 제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저는 문제를 이렇게 풀 거예요. 어떻게 풀 거냐면 우리가 A에서 B까지 갈 수 있는 전체 경로의 수를 구할 수 있겠죠. 자, 구해준 다음에 지나서는 안 되는 Q 또는 RP를 지나쳐서 가는 이 경로의 수. 자, 이걸 제외하고 생각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해를 위해서 이 점도 제가 한번 써볼게요. 여기 S라고 써볼까요? 자, 먼저 전체의 경우. 전체의 경우라고 하는 것은 A에서 B까지 갈 수 있는 최단 경로는 오른쪽으로 한 번, 두 번,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 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자, 따라서 총 13번 이동하면 됩니다. 자, 오른쪽을 R이라고 한다면 R 8개, 위쪽을 U라고 하면 U 5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와 같아서 자, 13 팩토리얼.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8 팩토리얼, 5 팩토리얼. 자, 이와 같이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녀석 계산해 보시게 되면 13 팩토리얼은 13, 12, 11, 19. 그 다음에 8 팩토리얼과 같죠? 자, 밑에는 8 팩토리얼, 5 팩토리얼은 5, 4, 3, 2, 1과 같습니다. 자, 약분할 거 약분해 주시면 약분. 자, 5와 2는 10 약분. 4는 얘랑 약분하면 3. 3은 다시 한번 얘랑 약분하죠. 그럼 13, 11, 9만 곱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저는 13과 9를 먼저 곱할게요. 그럼 117이 되겠죠. 그 다음에 11을 곱하면 117, 117이 되니까 1, 2, 8, 7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경우수는 찾았어요. 자, 제가 배제할 대상이 되는 것은 A에서 누구를? Q를 거쳐 B로 가는 경로의 수. 그 다음에 또 누구? A에서 R을 거쳐 P로 갔다가 S로 가서, 그죠? 좌회전했으니까 S로 가서 B로 가는 경로의 수. 자, 이것들을 모두 배제할 겁니다. 자, A에서 Q로 가는 경로의 수는 자, 그림 보시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른쪽 5번, 위쪽 2번이기 때문에 전체 7번 이동을 합니다. 자, 따라서 계산식을 써보게 되면 7 팩토리얼. 자, 오른쪽 5번, 위쪽 2번. 이렇게 되겠죠? 자, Q에서 B로 가는 것은 오른쪽 3번, 위쪽 3번이니까 역시 6 팩토리얼, 그 다음에 3 팩토리얼, 3 팩토리얼. 자, 이와 같이 나타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얘는 결국 7 컨비네이션 2와 같아서 21이 됨을 알 수 있겠고요. 곱하기. 자, 얘는 6 컨비네이션 3과 같은 거겠죠? 자, 6 컨비네이션 3과 같으니까 이 녀석의 계산 결과는 20과 같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계산해 주시면 420까지가 되겠고요. 자, 이 경우는 A에서 R까지 가는 경우는 A에서 R로 가려면 오른쪽 한 번, 위쪽 3번이죠. 자, 따라서 4 팩토리얼. 자, 1 팩토리얼, 3 팩토리얼. R에서 P로 가는 것은 그냥 한 가지 경우가 되겠죠. P에서 S로 가는 거 역시 한 가지. S에서 B로 가는 건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위로 한 번. 즉 7번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7 팩토리얼. 자, 오른쪽 6번, 위로 한 번. 자, 1 팩토리얼. 자, 이와 같이 나타내실 수가 있겠죠. 자,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4가 나올 거예요. 여기서 7이 나오겠죠. 계산하시면 28. 자,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경로인 거죠. 즉, 전체 경우에서 이 두 가지 경로의 수를 뺄 겁니다. 자, 2개 더해 주시면 얼마입니까? 448이 돼요. 자, 그러면 1287에서 448을 빼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결과는 뺀 결과 800 얼마가 됩니까? 39가 되겠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839 몇 번이 답이더라? 정답 4번. 이와 같이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좌표 평면에서 직선 y는 nx 그리고 원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1. 자, 만나는 점을 an, bn이라고 하자고 합니다. 자, 그때 an의 중점 pn. 자, 그리고 이 조건을 만족한다고 했어요. 자, 이 상황이 어떤 건지 그림을 먼저 그려서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y축, 그 다음에 x축 이와 같이 나타내 주시고요. 자, 원판이 주어져 있죠? 자, 반지름이 1인 원판. 자, 이렇게 나타내 주시고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자, y는 nx인데요. n은 자연수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양수일 거고요. 자, y는 nx이기 때문에 원점을 지나간다는 거.
그러면 대략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 자,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이때 교점이 생기죠? 자, 이 점을 BN이라고 한다면 자, 이 점을 AN이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자, 그리고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O와 AN의 중점을 누구라고 하죠? PN이라고 하죠. O와 AN의 중점? 이쯤 되는 위치. 요 거리와 요 거리가 어떻게 같게끔. 얘가 그럼 누구? PN. 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AN과 PN 그리고 BN과 QN. QN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요 길이랑 BN, QN이 같아야 되는데 QN의 위치는 누구냐? 보시면 Y는 NX 위의 점을 QN이라고 했는데요. 자, QN은 누구? 원 바깥에 있는 점. BN으로부터 이 길이와 같아지게끔 표시할 수 있는 QN. 근데 누구? Y는 NX 위의 점. 그럼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선택할 건 누구다? 여기 있는 QN이다. 왜? 원 외부에 있다고 했으니까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자는 거죠. 뭐냐? PN이 AN과 O의 중점인데요. 이거는 원의 반지름이거든요. 자, 그럼 얘도 원의 반지름이잖아요. 그 여기도 중점이 있을 거면 자, 이 길이와 이 길이와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모두 어때요? 다 같겠죠. 자, 그리고 이 길이 또한 AN, PN과 같게 잡았으니까 얘까지 같을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QN의 좌표인데요. QN의 좌표는 원점을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하나, 둘, 세 덩어리. 결국 수선을 내려보시게 되면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1대 3의 닮은 비가 성립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 좌표를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여기 좌표는 3배하여 조금 더 쉽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여기 좌표는 지금 몰라요. 그죠? 자, 그래서 AN과 BN의 좌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N과 BN은 1과 Y는 NX의 교점이라고 했으니까 자, X의 제곱. 자, Y 대신에 NX 집어넣습니다. N제곱 X의 제곱 이퀄 1. 자, 두 식을 연립했으니까요. 자, 그럼 두 식 정리해 보시면 N제곱 플러스 1 그리고 X의 제곱이 1. 자, 따라서 X. 자, 바로 제가 구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뭐 이 정도 계산 쉬우시니까요. 자, 얘를 나눈 다음에 루트를 주면 되겠는데요. 자, X는 풀마 루트 N제곱 플러스 1분의 1과 같이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두 개의 좌표가 나온 이유는 BN과 AN 때문에 그런 건데요. 자, 우리 굳이 멀리 있는 AN을 잡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저는 BN의 좌표를 선택하기 위해서 BN의 X좌표를 자, 양수가 되는 루트 N제곱 플러스 1분의 1로 선택을 하자. 자, 얘로 선택하면 자연스럽게 Y좌표는요. Y는 NX란 관계식으로부터 루트 N제곱 플러스 1분의 N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바로 얘가 우리가 구하려던 AN, 얘가 BN이 되겠죠. 자, 마지막 질문 누굽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절대값 AN. AN에다 누구를 곱한대요? N을 곱한대요. 여기다가 N을 곱해요. 그럼 두 식이 어때요? 같아져요. 그리고 뒤에는 BN을 그냥 더하래요. 야, 완전 고맙죠. 여기다 N을 곱하고 얘랑 더하면 루트 N제곱 플러스 1분의 2N이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자, 어차피 N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이 절대값 사실상 무의미합니다. 자, 그럼 바로 이 녀석의 극한만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자, N이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분모분자의 차수가 어때요? 같은 거죠. 자, 분모분자의 차수가 같으면 어디로 수렴한다? 그죠? 분모분자의 최고창의 개수비로 수렴한다. 자, 최고창의 개수비 위에는 2. 분모는요. 자, n제곱 앞에 개수가 1인데 루트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는 루트 1입니다. 어차피 루트 1은 1이기 때문에 극한값 2로서 간단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따라 정답 몇 번? 2번. 자, 이와 같이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해되셨으면 그 다음 11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들여다보시게 되면 자, 아마도 조금 어렵게 느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자,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적분에서 배웠던 내용만 잘 이해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접근하는 방법이 어느 정도 좀 패턴이 잡혀 있으실 거예요. 자, 어떤 패턴이냐?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먼저 fx의 2차 함수라고 했고요. 자, 주어진 조건을 보시게 되면 gx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입니다. 근데 적분 변수가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x에다가 0부터 대입해 보는 거예요. 0. 자, 제일 먼저 할 일. 0부터. x에다 0 대입하면 g0.
왜 0을 대입합니까? 뭐 1도 있고 다른 수도 있는데. 자, 0을 대입하면 적분 구간의 아래 끝, 위 끝이 같아지기 때문에 여기 함수가 누가 됐든 간에 정적분의 결과는 항상 0이 된다라는 것. 우리가 이거 잘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조건을 하나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겠죠. 자, 미분해 주시면 좌변은 g 프라임 x. 자, 우변은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미분하시면 t에다가 x를 집어넣는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겠죠. 왜? 얘를 적분한 결과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적분한 결과에 대해서 x를 넣은 값에서 0을 넣은 값을 뺄 겁니다. 그리고 x에 대해서 다시 미분을 하게 되면 적분했다 미분하니까 제자리로 돌아오겠죠. 자, 따라서 절대값 fx, 자, 마이너스 2x 이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두 가지 정보를 찾았고요. 자, 그 다음에 조건 하나 들여다보시면 되는데요. g'x는 g'x가 누군데? 얘죠. g'x는 얘는 절대값 fx-2x. 자, 그럼 미리 생각해보죠. fx가 몇 차 함수? 2차 함수. 2x를 빼더라도 2차 함수. 그리고 절대값을 줍니다. 자, 일반적으로 어떤 2차 함수 그래프에 대해서 x축과의 교점이 있다 가정을 하고 절대값을 주게 되면 그래프가 꺾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은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있을 때 절대값을 주게 되면 그래프가 이와 같이 꺾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점이 뭐가 됩니까? 연속이지만 미분이 불가능한 첨점이라고 하죠. 자, 근데 문제 조건에서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잖아요. 그 이런 첨점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이 그래프가 절대값을 취해서 그래프를 꺾었을 때 꺾이는 점이 없어야 된다. 즉 꺾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얘기인 거죠. 이 그래프가 누군지 모르겠으나 접하고 있던지 공중에 떠 있으면 절대값을 취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그래프 그대로를 유지하기 때문에 꺾이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x축보다 아래로 내려오는 어떤 구간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꺾이는 점이 무조건 생기겠죠. 그래서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의 모순이 되겠죠. 즉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런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를 해주는 거냐? 그래? 그럼 절대값이 지금 무의미한 거잖아요. 이 얘기는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줍니다. fx-2x. 이 녀석이 누군지 모르겠으나 여기에 어떤 점 k가 있다라고 한다면 자, 이 녀석의 함수는 최고차항에서 누군지 모르죠? a x-k의 제곱과 같이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접하는 경우가 되거나 혹은 이 꼭지점의 좌표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k, q라고 한다면 자, 뒤에 q가 붙는 그래야 꼭지점이 k, q가 되겠죠? 자, 이런 함수의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근데 우리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f1의 최소값이에요. 자, 1을 넣었을 때 값인데 이 q가 안 더해지는 게 더 작겠죠. 자, 따라서 우리는 q가 0인 상황, 즉 지금처럼 이렇게 x축에 접하는 상황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그럼 이런 상황을 생각하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자, 이런 경우에는요. 자, 2x 이항하시면 결국 fx 자, 이퀄 a의 x-k의 제곱 플러스 2x로 나타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f1의 최소값인데요. k가 누군지도 모르고 a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구합니까? 구할 수 있어요. 왜? 최소값이라고 했으니까. 자, x에다 1을 넣어보면 f1은 a의 1-k의 제곱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이게 최소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되겠어요? a가 양수예요. 1-k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떤 실수값이겠죠. 모든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자, 따라서 얘는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이 결과 2 이상이 됨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k가 1일 때 최소값 2가 되겠구나. 자,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따라서 정답 몇 번? 2번 이와 같이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문제 푸실 때 아마 처음부터 식으로만 접근하려고 하시면 굉장히 어려우셨을 거예요. 자, 이런 문제는 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먼저 주어진 상황에 맞는 함수의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프를 먼저 유추하시고 그에 따라서 함수식을 잡아가시는 것이 문제를 보다 쉽게 푸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함수 fx는 x 플러스 x-1, x-1, x-3, x-4. 자, 이와 같이 좀 복잡한 식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앞의 식을 fx-x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rx,
그때 Rx의 극대값, 극소값을 찾아보자라는 게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 아무래도 이 fx-gx로 나눈다라고 했을 때 이 식이 좀 복잡할 것 같아요. 자, 식을 써놓고 제가 좀 간단히 치환이라는 과정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f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그 다음 fx 자 이퀄 fx 마이너스 x로 나눈다라고 했으니까요. 이때 어떤 몫이 생길 거고요. 자, 나머지가 rx가 됨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이 복잡하니까 앞서 뭐라고 했어요? 치환을 이용한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제가 이 녀석을요. 편의상 gx라는 함수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얘를 gx로 바꾸게 되면 결국에는 fx 대신에 gx 플러스 x를 대입하라 라는 얘기와 같아서 이 식을 변형하면 여기다가 gx 플러스 x 대입했을 때 전체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자 fx 대신에는 gx 플러스 x 이와 같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그리고 우변은 gx 그리고 qx 자 나머지야 큰 영향을 받지 않겠죠? 자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겠죠. 아무래도 얘보다는 얘가 좀 더 편하실 거니까요. 맞죠? 자 이렇게 나타내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나타냈더니 좌변의 식은요. 전개를 해본다라고 생각한다면 gx 전체의 제곱이 생기고요. 곱한 다음에 2배 하면 2x gx가 생겨요. 그 다음에 x의 제곱도 생기겠지만 x의 제곱 이따 쓰도록 하겠습니다. 얘네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x의 제곱 gx가 되겠죠. 자 굳이 제가 얘네들을 먼저 쓴 이유가 있어요. 그죠? 얘네들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얘네들은 모두 gx가 곱해져 있는 형태예요. 그럼 아까 제가 제곱해서 나오는 x의 제곱 안 썼고요. 마이너스 x의 제곱 안 썼는데 뒤에다 써보시면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 이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누구와 같다? 우변에는 gx 곱하기 qx 플러스 rx와 같다. 자 그러면 문제 쉽게 결정이 된 거죠. 왜? gx로 나눴을 때 여기는 어차피 나눠 떨어질 거니까 자 그때 나머지는 바로 요 녀석에 해당한다는 얘기죠. 왜? gx는 아까 누구 그랬죠? fx-x인데 fx가 이미 4차식이에요. 그 얘는 4차식, 즉 gx가 4차식이기 때문에 이 3차식이 바로 나머지가 된다는 거죠. 자 따라서 rx는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과 같이 간단히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나타내어 주시는 것이 가장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극대극소값을 찾기 위해서는 r'x 자 미분해 주시면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2x와 같이 나타낼 수 있겠고요. 자 이 녀석 마이너스 3x로 묶어주시면 x 마이너스 3분의 2가 돼서 r'이 0이 되게끔 하는 x의 값은 0과 3분의 2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rx는 최고차의 개수가 마이너스 1로서 음수인 어떤 3차함수니까 이와 같은 개형을 가질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바 x가 0일 때 3분의 1일 때 아마도 0은 여기가 될 거고요. 3분의 1은 여기가 되겠죠. 자 따라서 0일 때가 극소값 3분의 2일 때가 극대값이 돼서 자 우리는 극대값 f3분의 2를 찾아본다면 3분의 2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 27분의 8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분의 2 넣으면 9분의 4가 되겠죠. 9분의 4는 27분의 12잖아요. 그럼 앞에 거 계산하면 27분의 4가 됨을 알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자 그 다음에 f0. f0야 뭐 간단하죠. 그냥 0이 되겠죠. 자 이 두 녀석에 대해서 합을 구해라. 27분의 4와 0을 더하랬으니까 몇 번? 정답 5번. 자 이와 같이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다음 문제 1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의 문제는 서로 다른 6개의 물건을 남김없이 서로 다른 3개의 상자에 임의로 분배할 때 빈 상자가 없도록 분배할 수 있는 어떤 확률. 자 일단은 서로 다른 6개의 물건, 서로 다른 3개의 상자에 나누어 담는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이런 거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나타낼 수 있다면 순서상을 나타내는 게 가장 쉽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6개를 3개의 상자. 근데 빈 상자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1, 1, 4와 같이 나눠줄 수 있겠고요. 자, 또 하나 1, 2, 3과 같이 나누어 줄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 2, 2, 2. 이 세 가지 케이스 외에 다른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다른 게 없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나누어 준다는 것은 물건이 서로 같으면
우리가 한 개, 한 개, 네 개 나눌 때 이 과정을 고려하지 않겠지만 물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한 개, 한 개, 네 개로 분할하는 과정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씁니까? 6개를 한 개, 그럼 6개 중에 한 개를 선택하면 6 컨비네이션 1, 남은 5개 중에 또 한 개를 선택하죠. 남은 4개 중에 4개를 모두 선택합니다. 자, 이렇게 선택된 2개는 서로 물론 다른 거겠지만 제가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여기 4개를 두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를 두는 거를 A와 B를 두나 여기다 A와 B를 두나 분할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거죠. 즉 개체수가 같은 두 그룹이 일렬로 배열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자, 따라서 2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마지막에 서로 다른 3개의 상자라고 했잖아요. 그럼 내가 이미 분할을 해놨잖아요. 이걸 세 상자에 뿌려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일렬로 줄을 세워야 되니까 3팩토리얼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상자가 서로 같았다면 3팩토리얼을 할 이유가 없겠지만 상자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3팩토리얼 곱해주셔야 된다는 거.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6C1, 자, 5C2, 그 다음에 3C3. 자, 이 경우에는 나눌 게 없죠. 개체수가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자, 이 경우도 분배해줘야 되니까 3팩토리얼. 자, 이 경우는 6C2, 4C2, 2C2. 개체수가 같은 그룹이 세 그룹이니까 3팩토리얼로 나눌 거고요. 자, 이걸 세 상자에 분배해줘야 되니까 3팩토리얼.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자,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계산해보시면 자, 얘는 어떻게 됩니까? 30 나올 거고요. 2가 되고 6이 되잖아요. 그죠? 자, 약분하면 3이 되니까 90이라는 결과 얻어낼 수 있겠고요. 자, 6이 될 거고요. 10이 됩니다. 자, 얘도 6이 됩니다. 그럼 360이라는 거 알 수 있겠고요. 15가 돼요. 6이 돼요. 90인데 얘네들은 약분이 돼요. 그럼 90으로 끝이구나. 이해되셨습니까? 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경우의 수는 90, 360, 90. 전체 몇 개? 더해주시면 540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확률이죠. 자,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540개를 전체 경우로 나눠주셔야 되는데요. 전체 경우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6개의 물건을 그냥 3개의 상자에 나눠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나눠주든 상관이 없는 거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서로 다른 대상을 서로 다른 곳에 집어넣기 때문에 이 물건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물건들이 A, B, C, D, E, F가 있다고 하면 A한테 야, 너 어떤 상자 들어갈래? 3개 상자 중에 아무 데나 들어갈게요. 그럼 3가지 가능성이 생깁니다. B도 마찬가지 3가지 가능성. C도 셋, D도 셋, E도 셋, F도 셋. 결국 3의 6제곱. 결국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중복 순열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3의 6제곱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자, 3의 6제곱 나눠주시게 되면 자, 여기는 27이 곱해져 있기 때문에 3의 세제곱으로 위아래 나눠주시게 되면 얘는 나눴을 때 20. 3의 세제곱 나눴으니까 3의 세제곱, 즉 27만 남아서 자, 27분의 20, 즉 3번과 같이 정답을 체크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해되셨으면 다음 문항으로 역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항에 보시게 되면 두 곡선 y는 2x제곱 플러스 6, y는 마이너스 x제곱에 모두 접하고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 L이 있다고 합니다. 직선 L과 곡선, 이 녀석의 접점을 P, 직선 L과 그리고 마이너스 x의 제곱이라는 곡선의 접점을 Q라고 하죠. 그때 거리. 자, 그러면 그림을 대략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까요? 자, 얘는 중심이 꼭지점이 0,6, 얘는 꼭지점이 0,0인 상황이니까요. 그림을 대략 여기서 한번 표시를 해보시면 자, Y축, X축, 원점. 자, 여기에 6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얘는 이렇게 올라간 아래로 볼록한 형태의 포물선이 되겠죠. 누가? Y는 2x의 제곱 플러스 6이. 자,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은 최고창에서 음수니까 이렇게 좀 넓게 퍼진 그리고 위로 볼록한 이런 형태의 포물선의 그래프를 갖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자, 어떤 직선 L이 있는데요. 기울기가 양수고 두 포물선이 모두 접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제가 그림을 대충 그려보면 아마도 이와 같이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접해주고 자, 여기도 접점이 있다고 합시다. 자, 이 점을 P, 이 점을 Q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PQ 사이의 거리를 찾아라 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겠죠? 자, PQ 사이의 거리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이 접선이 누군지부터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맞죠? 자, 이 접선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접선은 접점이 제일 중요해서 자, P라는 점을 T, 2T 제곱 플러스 6으로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확인하시는 방법이 있겠죠. 자,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이 이 직선의 방정식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설정을 하셔서 여기다 대입해서 계산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편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의 경우는 그냥 아마도 이 경우에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서 자, y는 mx 플러스 n과 같이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그냥 여기다 대입할게요. 자, 판별식 쓰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자, 2x의 제곱 y 넘기면 마이너스 y니까요. 자,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m 플러스 6 이퀄 0. 자, 여기서 판별식 d1이라고 해보죠. 자, m의 제곱 마이너스 4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m 플러스 6. 자, 얘가 0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얘가 0이 됨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따라서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관계식이라고 하는 것은 m제곱 플러스 8n 마이너스 48 이퀄 0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가 1번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는 이 직선이 얘랑도 접해야 되기 때문에 자, 2번 식으로부터 얘를 넘겼다라고 생각해 보죠. 그럼 x의 제곱 플러스 y. y가 바로 mx 플러스 n. 자, 이퀄 0. 판별식을 d2라고 한다면 자, m제곱 마이너스 4n. 얘가 0이 돼야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관계식은 m제곱 마이너스 4n이 0이니까 m제곱은 4n이라고 쓰셔도 되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 얘를 집어넣게 되면 4n을 집어넣게 되면 여기는 12n이 돼서 결국 n은 4가 되는 거 알 수 있겠고요. n이 4면 16이잖아요. 그럼 m은 역시 4가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왜? m은 기울기로서 양수라고 했으니까요. 아, 그러면 얘도 4고 얘도 4니까 결론적으로 l은 4x, y는 4x 플러스 4와 같은 직선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교점은 어떻게 찾습니까? 교점은 각각의 식에다가 여러분 4와 4를 대입해 주시면 돼요. 자, 이 식에서 4와 4를 대입해 주시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4 대입하니까 2가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식에서도 4와 4를 대입하면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는 0이 됩니다. 자, 따라서 교점의 좌표를 구해보시면 자, 2로 나눈 다음에 생각했을 때 x는 1이 나오겠죠. 아, 그럼 저기서 제가 설정했던 t라는 게 누가 됩니까? t가 1이 됩니다. 아, 그럼 p의 좌표는 t에다 1 넣어주시면 1,8이 됨을 알 수 있겠고요. 같은 방법으로 q의 좌표를 찾으시면 x좌표가 마이너스 2가 돼요. 따라서 y는 마이너스 4가 됨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끝으로 우리가 원하는 pq라는 선분의 길이는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에 의해서 뺀 다음에 제곱하면 9, 뺀 다음에 제곱하면 12니까 144 나오겠죠? 자, 루트 뭐가 됩니까? 153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53은 9의 배수잖아요. 자, 9로 나눠주면 9, 1은 9, 9, 7이 63이니까 3루트 17. 정답 몇 번? 5번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구나.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으면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보시게 되면요. 방정식 절대값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은 절대값 x 마이너스 k 플러스 2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실수 k의 값의 합은 하는 게 질문이 됩니다. 자, 이 경우는요. 여러분이 절대값이 두 개가 있으니까 경우를 나눠서 문제를 풀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y는 절대값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의 그래프를 그리고요. y는 절대값 x 마이너스 k 플러스 2의 그래프를 그려서 자, 이때 교점을 가지고 조사하시는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먼저 얘부터 정리할게요. 자, 얘는 x 마이너스 1이죠. 바로 쓰실 수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7. 자, 꼭지점이 1, 마이너스 7이면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원래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시게 되면 여기 x축, 자, 그 다음에 y축. 원점 1,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이니까 사실 굉장히 밑에 있습니다. 여기 1이고 저 밑에 있을 건데 그래서 이렇게 내려갔던 i. 그럼 제가 대충 여기가 마이너스 7이라고 해볼까요? 이 점이 꼭지점이 되고 아래로 볼록한 형태였었어요. 원래는 그래서 이런 그래프입니다. 자, 그러나 우린 절대값을 줬죠. 절대값을 줬기 때문에 양의 부분은 그대로 사용하되 음의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돌려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7이었던 게 7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아래쪽 흰색 그래프는 우리한테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그래프가 됩니다. 여기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이 바로 누구냐면 y는 절대값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의 그래프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누구냐? x가 k일 때 y값이 2니까 k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y값이 2가 되는, 자, y는 2라는 직선 위에 이 녀석의 꼭지점이 놓여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꺾은 선 그래프죠. V자 모양. 자, 그랬을 때 이 V자 모양의 그래프가 몇 개의 식은? 서로 다른 3개의 식은, 즉 교점이 몇 개? 3개가 되게 하라는 얘기예요. 교점이 3개? 그럼 어떻게 되지? 막 움직일 수 있는데? 만약에 꼭지점이 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교점이 4개나 돼버려요. 그럼 조건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 만약에 접하고 가버리면, 그래서 이런 V자 그래프라고 한다면 교점이 하나, 접점까지, 그 여기 어디선가 또 교점이 하나 생기겠죠? 아, 3개의 실근을 갖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어딘가에 꼭지점이 있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되죠. 이렇게 V자가 그려지면 교점 하나, 또 하나, 그 여기 어디선가 또 하나가 생기겠죠. 아, 이래서 교점이 3개가 되는 거구나.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V자 그래프가 이쪽 포물선과 접할 때를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 부분은요, 특히나 원래 있던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을 뒤집은 거예요. 그래서 이쪽의 함수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6과 같이 나타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V자 그래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V자에서 오른쪽 그래프는 x가 k보다 클 때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 녀석의 식은 y는 x 마이너스 k 플러스 2로 나타낼 수 있겠고요. 자, 이 경우는 x가 k보다 작은 쪽이니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플러스 2와 같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 녀석과 이 녀석이 접할 때, 이 녀석과 이 녀석이 접할 때, 이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서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계산을 나타내게 되면 첫 번째 결과는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6, 그 다음 또 하나가 이제 y는 x 마이너스 k 플러스 2. 자, 요거 보고 있는 거죠. 자, 요거 계산해 주시게 되면 둘을 연립하랬으니까요. 자,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6 이퀄 x 마이너스 k 플러스 2와 같아서, 자, 우변을 모두 이항했을 때 x의 제곱 마이너스 x, 자,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 이퀄 0와 같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때 판별식 d라고 하는 것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돼서 4k 플러스 16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접하니까 d는 0이 돼야 되겠죠. 자, 이와 같이 정리해 주시면 이때 얻어지는 k의 값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4분의 17. 자, 이와 같이 나타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얻어낸 모든 k 값들의 합을 구해라 라고 했는데요. 자, 두 번째 과정은 제가 자세히 쓰진 않더라도 과정만 간단히만 써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2x 플러스 6, 그 다음에 누굽니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플러스 2가 있겠죠. 자, 역시 같은 방법으로 연립해서 판별식 d를 써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때 얻어지는 값이라고 하는 것은 4분의 25라는 k값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이 한번 계산해 보시면 되겠죠. 똑같은 방법이니까. 자, 따라서 두 개의 값을 더해라 라고 했으면 4분의 8, 즉 얼마? 2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 선택지에서 정답을 체크해라. 그럼 몇 번? 2번. 자, 이와 같이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5번까지 15개 문제를 먼저 풀어봤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학습 다시 한번 확실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16번부터 나머지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